자, 오늘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 같죠? 근데요, 이날 나온 신문 헤드라인들 속에 한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엄청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치 뉴스만 보고 경제 전체를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그 실마리를 풀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그냥 신문 기사들이 아니에요. 이걸 한국경제라는 아주 거대한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 신문 1면을 완전 뜨겁게 달군 주제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 열풍이 지금 한국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데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98조 2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입니다. 불과 얼마 전 CES 2026이 끝났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현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피지컬 AI. 시장에 열광한 건 이제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뉴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바로 이 기술에 다들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확 바뀐 거죠. 자, AI 전쟁터의 또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초거대 AI 만들 거야. 이런 경쟁에선 살짝 발을 빼고 대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바로 쇼핑에 AI를 올인하기로 한 겁니다. 목표는 아주 확실해요. 쇼핑 플랫폼의 80%를 AI로 개인화해서 뭐랄까 그냥 내 마음을 완전히 읽어버리는 그런 AI 쇼핑 비서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림자도 있죠. AI가 만든 컨텐츠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생겼는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현장은 완전 혼란 그 자체고요. 심지어 오픈 AI의 챗GPT 요금제는 유독 한국에서만 27%나 더 비싸서 코리아 프리미엄이냐, 이런 논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저망칠 막 달려가는데 법이나 제도는 그걸 전혀 못 따라가면서 삐걱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AI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과 시간을 쓰는 곳, 바로 디지털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요,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시에 아주 뜻밖의 새로운 트렌드가 불고 있습니다. 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정말 최악의 위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보상 쿠폰 딱 나눠주니까 사용자가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들은 화내는 것보다 보상받는 거에 훨씬 빠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심지어 경쟁사 고객까지 끌어오는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죠. 요즘 SNS에서 이 말 모르면 간첩이죠. 두 쫀 쿠보다 구하기 힘들다. 아니, 그 난리였던 두바이 쫀득 쿠키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게 대체 뭘까요? 궁금하시죠? 정답은 바로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굿즈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이돌 굿즈가 인기 많네? 이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팬덤과 소비의 중심축이 현실 세계의 사람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예전에는 소수만 즐기는 덕질 문화로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핵심 트렌드가 된 겁니다. 소비 트렌드의 또 다른 변화, 바로 플랫폼의 진화입니다. 예를 들어 29cm 같은 패션 앱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그냥 옷 사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가구도 팔고 맛있는 식품도 팔고 심지어 애기용품까지 팔아요. 말 그대로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쿠키랑 접시까지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시대. 소비자의 지갑을 아예 통째로 누리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AI나 소비 트렌드처럼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한국 경제 전체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앞서 본 첨단 기술 분야의 열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좀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IMF, 한국은행, OECD, 네로라 하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2%를 넘기기가 힘들어 보이죠. 분명 AI 같은 특정 분야는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성장 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차가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좀 섬뜩한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1990년대 일본 그리고 잃어버린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갑자기 30년 전 일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얼마 전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 무서운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취업난, 그리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집값. 이게 30년 전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가 겪었던 그 고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핵심이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6.7%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학교 졸업하고 딱 1년, 일자리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생 소득이 6.7%나 깎인다는 분석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상흔 효과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젊었을 때 겪은 좌절이 평생 가는 상처, 흉터로 남는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만 무려 246조 원입니다. 246조요.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붓는 게 과연 진짜 해결책이냐는 거죠. 서울대 이철인 교수의 지적인데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돈만 푸는 건 과거 일본이 똑같이 빠졌던 재정 중독이라는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눈덩이 같은 나랏빛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죠. 자, 이렇게 오늘 하루의 뉴스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막 충돌하고 있죠. 이제 이 상반된 흐름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정리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한쪽에선 AI 같은 신기술이 로켓처럼 미래를 향해 쏘아 올려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우리 청년들이 부서진 경력 사다리 앞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의 시대가 열리는 동시에 잃어버린 세대라는 과거의 유령이 바로 우리 곁을 도드는 거죠. 이게 바로 2026년 오늘 한국 경제가 가진 두 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질주하는 기술, 그리고 그 속도를 힘겹게 쫓아가는 현실 경제,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2026년 1월 20일 단 하루의 뉴스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